애우는 소리 한번 더럽게 시끄럽네. 통제가 안 되면 납치를 말던가.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전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출발과 동시에 정적을 깨뜨립니다. 엄마가 급하게 아기를 달래보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가는데요. 미국인 부부는 중국에서 고속열차를 이용했을 때처럼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들어맞는 걸까요? 버스 맨 뒷자리에서 한국인 청년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외국인 부부는 아이를 때리려는 줄 알고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과연 이 미국인 가족은 버스를 타고 무사히 전주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피아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온 소피아예요. 올해 33살이 된 평범한 주부죠.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24년 봄, 저희 가족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마이클의 1년 장기 출장을 따라 6개월 된 아들 에단과 함께 왔죠. 도착 직후 우린 가볍게 한국을 여행해 보기로 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인사동의 활기찬 분위기, 명동의 화려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좋은 냄새를 풍기던 맛있는 K푸드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 모두가 에단에게 관심을 보이고 미소를 지어주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랐을 때부터 저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버스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올리버가 큰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아마도 좁고 낯선 환경 때문이었겠죠. 우리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달래보려 이리저리 흔들어보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보여주고 젖병도 물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마이클, 혹시 또 그때처럼 되는 건 아닐까?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죠. 남편도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토록 두려워했던 건 지난해 중국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때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에단을 안고 주변을 살피는데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승객들의 한숨소리, 쳐다보는 시선,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였고 누군가 불만을 터뜨릴까봐 가슴이 떨렸어요. 제품에 안긴 에단의 작은 몸이 흐느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중국 고속철도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우리는 한밤중이었는데도 저희는 짐을 서둘러 챙겨 낯선 역에서 내려야 했죠. 그리고 내리는 동안에도 등 뒤로 꽂히는 중국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그 일을 겪고 난 뒤로 저희는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고속버스 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하이에서의 1년은 저희 부부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마이클이 IT 기업의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로 위임받아 중국 지사로 발령받아 가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세계적인 도시 상하이에서의 생활이 꿈만 같았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풍경, 현대적인 지하철, 화려한 야경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저는 매일같이 작은 일상의 벽에 부딪혔어요. 병원에 가도 의사와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웠고 장을 보러 가도 식품 표시를 읽을 수 없어 늘 불안했죠. 특히 임산부인 제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자리를 양보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떠밀리고 휩쓸려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밀쳐져 지하철에서 넘어질 뻔한 날 이후로는 택시를 주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듯 지나가거나 요금을 더 받으려 엉뚱한 길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있을까 싶던 중국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큰 시련은 에단이 태어난 후 벌어졌어요. 중국은 산후조리원 같은 시설이 없어서 출산 직후부터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죠.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타국에 있어서 육아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손 놓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아이가 밤새 울어서 죄송합니다.
이웃집 문 앞에 사과 편지를 붙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차가운 눈빛과 항의뿐이었죠. 이웃들은 아기가 우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관리실에는 매주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너무 지옥 같았고 천사 같은 우리 아기를 보는 것으로 위안 삼으려 했지만 사실 저는 계속해서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를 만나러 중국에 도착한 친정어머니의 마중으로 베이징으로 가는 고속철도를 탔을 때였습니다. 5시간 정도의 거리라 애단도 잘 견딜 거라 생각했죠. 출발 전에 분유도 먹이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잔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애단이 갑자기 보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달래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울었고 주변 승객들의 눈총이 따가웠죠. 아기가 시끄럽네요.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앞자리 승객이 고개를 돌려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애단을 달래보려 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의 눈치를 보며 초조해하는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더 크게 울더군요. 기차 승무원이 다가온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른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아기를 조용히 시키던가 다음 역에서 내리셔야겠습니다라고 통보했어요.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차갑게 말하는 승무원의 태도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낯선 역에서 내려야 했어요. 짐을 챙기면서도 손이 떨렸고 애단은 계속 울고 있었죠. 저희가 내리는 동안 승객들은 마치 역겨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살짝 비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날 밤 어딘지도 모르던 중국의 작은 역사의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정말 서러웠습니다. 한밤중에 아기를 안고 있는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비싼 돈을 주고 택시를 타고 근처 도시의 호텔로 가야 했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호텔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물었을 때 저희는 둘 다 말없이 울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에서 그토록 서러웠던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아이와 둘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죠. 혹시나 애단이 울까봐 항상 불안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사건으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이 한국 지사로에 발령을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중국과 비슷한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것도 없을 환경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버스 안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버스 안에서 애단의 울음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우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순간 저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죠. 이제 또 쫓겨나는구나. 눈을 질끈 감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의자를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천천히 무서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80 정도 되어 보이시는 할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흔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 그리운 엄마의 포근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귀여운 아기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영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곁으로 다가온 한 청년이 버스 기사님의 방송을 통역해주겠다고 나서 주었어요. 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청년의 입에서 나와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죠. 이곳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크고 특별한 것인지도 말입니다. 애단은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받으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청년의 친절한 눈빛이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제 마음을 녹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족이 한국에 반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죠. 왜 첫 번째냐고요?
이제 곧 제가 들려드릴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날의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특별한 순간의 시작이 되었어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 청년이 통역을 시작하는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고 청년이 차분하게 영어로 옮겨주었죠. 여러분, 지금 아기가 울고 있네요. 우리 모두 한때는 아기였고 울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 외국인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아기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아기를 달래주시면 됩니다.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어깨를 토닥이곤 여보 들었어요? 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중국에서는 수없이 겪었던 일이니까요. 몇몇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준다 해도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까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뒷자리에 다른 할머니께서 앞으로 몸을 숙이시더니 에단의 작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닿자 신기하게도 에단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에단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할머니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도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사과맛 사탕인데 애기 엄마가 드셔봐요. 애기 엄마도 힘든 거 다 알아. 청년이 다시 통역을 해주었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앞자리의 중년 여성분께서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네주셨고 옆자리에 젊은 직장인처럼 보이는 남성분은 자리를 옮겨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아기가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자리로 갈게요. 에다는 여전히 작게 훌쩍거렸지만 주변의 따뜻한 기운 덕분인지 큰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손가락을 꼭 잡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직접 저희 자리로 오셔서 물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아기 이마에 살살 닦아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운전했는데 아기가 아직 많이 힘들 거 알아요. 청년이 통역해준 기사님의 말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휴게소에서 많은 승객들이 간식거리를 사오셔서 한국 휴게소에 들리면 꼭 먹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저희와 나눠 드시자고 권하시는데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었어요. 수학여행을 가는 듯한 교복 차림이었는데 에단이랑 같이 놀아줘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고 말했더니 학생은 너무 익숙한 몸짓으로 깍꿍 놀이를 하면서 에단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애기 돌봐드릴게요. 좀 쉬세요. 저도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건넨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소피야, 이게 바로 진짜 사람 사는 세상 같다, 그치? 휴게소를 출발하고 나서도 버스 안의 분위기는 마치 작은 마을 잔치 같았습니다. 누군가 간식을 돌리면 옆 사람도 과자를 꺼내고 또 다른 분은 물을 건네고 마치 에단이 버스 안 모든 분의 손주가 된 것 같았어요.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울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잖아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방어적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버스가 전주로 향하는 동안 뒷자리에 할머니께서 제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청년이 통역을 도와주는 동안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추억을 더듬는 것처럼 깊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40년 전에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단다. 그때는 지금처럼 외국인이 흔하지 않았지. 남편이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말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나는 정말 힘들었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정이 가득한 한국 할머니의 모습이지만 40년 전에는 저처럼 낯선 땅에서 힘들어 하셨다니 말이에요. 심지어 제 모국인 미국에서 말이죠. 할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4살이었는데 비행기에서 계속 울었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싫은 표정을 지었는지 모른다. 12시간 비행 동안 아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미국에서 겪은 힘든 시간들, 그래도 그때 만난 따뜻한 미국인 이웃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며느리도 미국 사람이란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까 싶었거든. 근데 이제는 친딸보다 더 살뜰하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청년이 통역해주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어요. 며느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지하철에서 우리 손주가 울었는데 모두들 달래주고 도와주더라고.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지금도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이지. 할아버지께서도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금발의 귀여운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도 많이 힘들어했어. 김치 냄새도 낯설어하고 한국어도 서툴고. 그래도 이제는 김치찌개도 우리보다 더 맛있게 끓이고 한국말도 우리랑 똑같이 하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제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게 된다면 김치찌개도 배우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늘 하는 말이 있단다. 한국이 정이 많은 나라라고. 처음에는 그 정이 부담스럽기도 했대. 하지만 지금은 그 정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기도 한국인처럼 정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지. 할아버지께서는 지갑에서 손때 묻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20년 전쯤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젊은 외국인 여성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며느리가 처음 한복 입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지금은 명절 때마다 한복 입는 걸 제일 신나하는 사람이 며느리란다. 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시선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행복이라고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지켜주는 건 결국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이해와 배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죠. 한국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복 들어오는 소리라고 한단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좋아하지. 요즘엔 아이 우는 소리도 듣기 힘든 세상이 됐으니 말이야.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아이를 키우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어도 돼. 이제 우리가 내 한국 부모가 되어 줄게.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에다는 이제 할머니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듯 에단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고 계셨죠. 할머니 혹시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보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반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아이고 이게 무슨 힘들겠어. 손주 보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인데. 그나저나 아가 이름이 뭐라고 했지? 청년이 통역을 해주자 할아버지께서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에단이라는 이름을 알려드리자 두 분 다 열심히 따라 하셨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하셨지만 그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에단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예담이 정도 되겠구먼. 그래. 우리 예담이. 할아버지의 정겨운 말씀에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마음껏 웃은 거라는 걸요. 옆자리에서 통역을 해주던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계실 예정이세요? 남편이 이번에 한국지사로 발령받은 거라 아마 1년 정도일 것 같다고 대답했죠. 제 대답을 들은 할머니께서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잘됐다. 그럼 우리 자주 볼 수 있겠네.
우리도 전주 살거든. 주말마다 와서 애단이랑 놀아줄게. 옛날 우리 손주들 생각도 나고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네주셨어요. 이거 우리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야. 전주에 도착하면 연락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지. 순간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제 걱정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오히려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폐야 나도 젊었을 때 미국에서 힘들었다고 했잖아. 그때 이웃들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 이제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온 거지. 애기 엄마 아빠 둘이서 타국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할아버지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처음에는 애기 엄마처럼 조심스러워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같이 잘 지내잖아. 애기 엄마는 더 잘할 거야.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중국에서 겪은 일들 때문에 저는 늘 방어적이었고 누군가 다가오면 경계부터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흐느끼자 할머니는 애단을 안고 계신 채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근한 품 안에서 저는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내가 김치찌개도 해줄게. 할머니의 말씀에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저 앞자리에 아주머니께서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나도 전주 살아요. 아기 봐줄 일 있으면 연락해요. 난 보육교사 했었거든.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손에는 연락처가 적힌 쪽지가 5장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각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라며 건네주신 거예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천사들을 만난 걸까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창 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산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애다는 여전히 할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창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마치 오래된 이웃들의 모임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떤 중년 신사분은 따님과 같은 나이의 외국인을 만나서 반갑다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딸도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 딸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분명 저를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천사들을 만났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할머니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애기 엄마 배고프지 않아? 내가 아침 일찍 말아온 김밥이 있는데 먹어볼래?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수 싸오신 김밥을 꺼내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아침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더니 내 김밥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 마침 우리도 버스 여행 가니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봤지.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애기 엄마 입에도 맞았으면 좋겠네. 할머니의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김밥 맛이 아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앞자리에 계시던 50대 여성분께서 고개를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외국인 산모들도 많이 봤는데 다들 처음에는 힘들어해도 나중에는 한국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애 키우기에 한국만큼 좋은 나라도 없대요. 전주에 도착하면 제가 아는 좋은 산후도우미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꼭 가봐요. 계속 우리 옆에서 통역을 해주던 청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여자친구가 미국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을 떠나기 싫다고 해요. 여자친구는 특히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대요. 버스 기사님도 간간히 마이크를 잡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주의 맛집도 소개해주시고 가볼 만한 곳들도 추천해주셨죠.
모든 이야기를 청년이 친절하게 통역해 주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에단과 함께 놀아주던 남학생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간식거리를 모두 에단에게 주겠다고 내미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형이 과자 좀 더 줄게요. 우리 동생이랑 같은 또래 같아요. 할머니는 그런 광경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이 많은 나라였지.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니 아직 우리 국민성은 그대로인가 보네. 그 말씀에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교과서나 여행 책자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장 한국다운 모습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에단의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전주에 도착할 텐데 거기서 한 달만 살아봐. 분명 한국 의매력에 푹 빠질 거야. 우리 며느리처럼 말이야. 전주에 거의 다다를 무렵 할아버지께서 짐가방을 뒤적이시더니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전통 한복을 입은 하얀 진돗개 인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인형을 한참 동안 매만지시다가 조심스레 에단에게 내미셨습니다. 이건 우리 손주들한테 주려고 샀던 건데 에단한테 주고 싶구나. 우리나라 진돗개란다.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잘 지키는 계지 청년이 통역을 해주자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는 인형을 받아 에단의 품에 살며시 안겨주셨습니다. 이름은 수호라고 하면 좋겠다. 에단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로 말이야. 그때였어요. 깊이 잠들어 있던 에단이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평소였다면 낯선 환경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달랐어요. 에단은 진돗개 인형을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뭐라 말하는 듯이 옹알이도 해보였죠. 마이클 이거 봐요. 에단 웃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에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단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 신기한 건 에단이 진돗개 인형을 꼭 껴안더니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수호가 에단을 지켜줄 거야.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시더니 우리에게 건네주셨어요. 청년이 그 내용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단에게 내가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모두 오늘처럼 따뜻하기를 바란다. 힘들 때면 수호를 꼭 안아보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질 거야. 너는 이제 우리의 손주이기도 하단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낯선 이방인이었던 우리 가족에게 이토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니요. 남편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정말 좋은 곳에 왔나 봐.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앞자리의 중년 신사분은 수호 인형을 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진돗개는 말이야. 한번 마음을 준 주인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인형이 에단의 수호신이 되어줄 거예요. 그때 버스 기사님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전주 터미널에 도착하겠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이분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마음을 아시는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내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에단도 한복 입혀서 사진도 찍고 이쁜 것도 많이 구경하자. 그렇게 전주로 향하는 3시간의 버스 여행은 저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작은 진돗개 인형 하나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또 그 속에 담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살아온 지 11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날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제 부모님이 되어주셨어요. 매주 주말이면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죠. 특히 할머니께서는 제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세요.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된장찌개,
불고기까지. 처음에는 낯설었던 된장 냄새도 이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이제는 제법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김밥을 만들러 갔는데 한국인 동료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애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식도 제법 잘 먹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진돗개 인형 수호는 늘 애단의 곁을 지키고 있죠. 밤에 잠들 때도 어린이집에 갈 때도 항상 수호를 안고 다닙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애단은 어느새 한국의 정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가 되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애단이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영구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기회였죠. 저희 부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수락했습니다. 애단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행복해하고 우리도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우리의 결정을 알리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죠. 이제 진짜 우리 딸이 된 거네. 고마워 소피아야. 요즘 저는 가끔 그날의 버스 여행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버스를 타지 않았더라면 또는 다른 버스를 탔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희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매력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의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시고 버스에서 만난 승객들은 이제 저희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어제는 처음으로 제가 직접 만든 김치를 할머니께 선물해 드렸어요. 조금 서툴고 맛이 부족했지만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드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보다 더 맛있게 담갔네.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이제 잘 알게 됐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인이 되어 있거든요. 매일 아침 애단을 깨우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이토록 좋은 분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요. 저는 이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아름다운 정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제는 그 누구보다 한국인이 된 소피아의 가족에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두 분을 추첨하여 전주에서 직접 준비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감동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두 스푼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